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양범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그러면 사람들이 결핵인가? 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병이지? 결핵은 아니면 이게 무슨 병이지? 내가 혹시 나쁜 병인가? 라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유병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라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질환이었고요. 결핵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환자들이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무엇이냐라는 게 제일 궁금했을 텐데요. 우리가 항상균 하면 결핵과 그리고 결핵이 아닌 나머지를 비결핵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핵은 전염력도 있고 그리고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항상균이 있는데 결핵이 아닌 모든 항상균을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서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게 바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전염이 되는가? 우리가 결핵이라 그러면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격리도 하고 약도 먹고 2주간 격리하세요라는 지침도 있는데, 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과연 사람 간에 전파를 하는가라는 게 중요한데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사람 간에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어떻게 감염이 되냐라는 중요한 질문인데요. 비결핵 항상균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인데요. 그런데 이 균이 어떤 환자한테 폐에 들어와서는 질병을 일으키고 어떤 환자한테 들어와서는 질병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결핵을 앓아서 폐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기관지 확장증, 그러니까 기관지가 확장돼서 폐가 망가진 분, 아니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거나 기존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비결핵 항상균이 들어왔을 때 폐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토양에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흙에서 놀거나 접촉을 했을 때 전염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저 폐가 안 좋은 환자들한테 접촉이 되었을 때 일부에서 폐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진단은요, 우리가 그 토양에 씨앗을 심은 다음에 씨앗에서 그 싹이 터서 열매가 맺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환자분이 가래를 뱉고 가시면요, 그 가래를 배지에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 동안에 그 배지에서 그 균이 자라기까지를 기다리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그 과정이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3개월 정도 지나고 균이 배양이 되면 어떠한 항상균이 자랐는지에 대한 제가 유전자 검사, PCR 검사가 나가게 됩니다. 한 달 이내에 균이 동정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진행이 됐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4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단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미리 해놓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고, 만약에 진단이 빨리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관지 내시경이나 아니면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우리가 진단에 보수적으로 좀 더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이렇게 어렵게 진단을 했는데, 어떤 환자는 치료를 하는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는 그냥 지켜봅시다, 괜찮습니다 하고서 그냥 주기적으로 가래만 뱉으면서 관찰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무조건 치료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보통은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체중이 작은, 그러니까 BMI가 낮은 환자들이 조금 이러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좀 호발하는 이런 특징인데요. 그런 환자들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걸렸다,
근데 이 환자들의 영상에서 폐에 공동,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계속 기침, 가래, 그리고 가래에서 빨갛게 피가 난다거나 숨도 차고 이렇게 호흡기 증상이 이렇게 호발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영상, 엑스레이나 CT에서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환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 그러면 저희가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진단을 됐을 때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그냥 치료 없이 보아도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 환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과정을 거쳐서 그냥 평생 동안 쭉 잘 유지되는 환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3분의 1 환자 정도만 나빠져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그런 환자가 어떤 환자냐? 남자분이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폐에서 구멍이 난, 그러니까 공동이라거든요. 폐에서 구멍이 난 경우, 그리고 체중이 작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저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환자들을 무조건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가라는 의문인데요. 치료를 할 때 결핵과 같이 6개월만 치료해서 완치하는 병이 아니라요. 보통은 1.5에서 2년 정도, 많게는 3년 이상 치료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환자들은 계속 균이 나오고 나빠진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평생 약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하면 치료 종료기까지 오래 걸리고, 오히려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게 돼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의 특성과 질병의 특성상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요. 내가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요즘은 이런 약물 치료 외에도 이런 생활습관 치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살을 찌라고 합니다. 저희 환자들 특징이 전부 다 좀 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중이 적게 나가고 마르신 분들이 병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제일 먼저 오시면 살을 찌세요, 체중을 증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환자들이 거꾸로 저한테 묻습니다. 살을 어떻게 하면 찔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염증이 나빠지면 저희 병도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환자들은 보통은 공동, 그러니까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폐 혈관이 잘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근력 운동을 조금 많이 할 경우에는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산소 운동이나 가볍게 걷는 운동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 외에는 비타민 D가 몸에서 부족하면 병이 나빠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을 치료하기를 권고를 하고, 아니면 종합 비타민제, 비타민 D가 포함된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가 치료는 보통은 2가지 혹은 3가지 이상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균에 감염이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온 컴플렉스라는 이 질환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외래에서 3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 컴플렉스라는 질환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은 입원해서 2주에서 4주간의 주사 치료와 함께 외래에서 먹는 약으로 바꿔서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 기간은 1.5에서 2년 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균을 죽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균은 죽습니다. 그런데 균은 죽는데 약을 강하게 쓰면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와 균의 상태를 생각해서 적절한 약의 조합을 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처음에 진단됐을 때 이 병은 마라톤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그리고 자주 관리받을 수 있는,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이 내원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결의 항상균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저희 병원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양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